얼마 전에 르노코리아 매출이 최근 10년 기록 중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곳에선 르노 악재의 발벨라, 긴장한 부산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우려에 댓글 반응이 어떻냐, 한국 아니면 팔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장사하고 있으니 나가면 된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르노도 울고 부산도 울고 다들 울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랑콜레오스가 굉장히 중요한 차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일각에선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굳이 그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랑콜레오스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전 예약 대수가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좋은 성적이 아니고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오늘은 아예 르노코리아가 왜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조치나 공식 입장이 없는 건지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액티온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됐죠. 경쟁 모델까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추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존 사례들이나 자료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추측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대처가 왜 이렇게 느리고 진짜 소문대로 한국 판매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자료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0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르노코리아 매출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리는 즉 그랑콜레오스가 1조 5천억짜리 신차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 아니라 이러한 악재까지 극복해줘야 할 중요한 차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랑콜레오스의 사전 예약 성적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코리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야 하고, 그럼에도 그랑콜레오스의 데이터까지 외면해 가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 이론을 예로 들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건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설명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MBC에서 10년 새 최저, 르노 악재의 발벨라, 긴장한 부산 이런 제목으로 뉴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언급해드린 대로 매출 반토막 관련 보도와 그랑콜레오스 영상에 혐오를 상징하는 그 손모양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같이 묶어놓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매출 반토막이고 여기에 그 손모양으로 인한 사태는 악재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MBC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르노코리아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그 사태가 이슈된 지 한 달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고, 사장은 사내 공지를 한 것 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걸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르노 삼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닌지는 꽤 됐죠. 삼성 자동차부터 르노코리아가 되기까지 주력 차종들을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 전략 자체가 그랬기 때문인데요. 시대별 대표 차종을 보면 1세대 SM5는 닛산 세피로를, 2세대 SM5는 닛산 티아나를,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르노 차들을 들여와서 국내 제품화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랑콜레오스는 중국 지리차의 싱유의 L을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란 말이죠. 브랜드 초기에는 현대차는 미쓰비시, 쌍용차는 벤츠와 기술 제휴를 맺고 차를 공유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흔한 이름 맞지만, 그 뒤로는 현대차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했기 때문에 행보가 살짝 다르단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어차피 판매 시장이 성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묵인하는 거다, 내지는 한국 판매 시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꽤 보이는데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란 거죠. 자, 그랑콜레오스는 부산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완전 내수용 차가 아닙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30여 개 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게, 만약 진짜 르노코리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사전 예약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꼴이란 거죠.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최근까지 있었던 역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랑콜레오스를 통해서 판매량을 올려야겠다는 목표가 회사 차원에서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이제
엠블럼도 바꾸고 브랜드명도 바꾸고 전 시장도 싹 다 리뉴얼한 게 되는 거고 판매 시장으로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만 한국을 이용한다는 일종의 소문 내지는 오해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와 전략을 짜둔 와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고 이게 판매량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비교해드렸듯 그랑콜리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는 굉장히 처참하다고 했잖아요.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이건 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의 수요를 뺏어와야 경쟁이 된다는 거고 경쟁 상대와 경쟁을 무한으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무슨 공산국가인가요? 나라에서 정해둔 차만 사야 하는 게 아닌데 이걸 왜 비교하냐고 물어보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토레스 사전 계약 대수와 비교해봐도 어떤가요? 그랑콜리오스는 11일 동안 7,000대를 조금 넘었는데 토레스는 첫날에 이미 12,000대를 돌파했다고 했었죠.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 그랑콜리오스를 띄워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르노코리아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 한국 판매 시장은 이미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렇게 판단한 뒤로 사장이 사내 공지를 한 직후 아니면 그 직원이 사과문을 올렸을 때부터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저울질을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 직원을 냉정하게 조치하고 한국 판매 시장에 열을 올리기보단 차라리 그냥 한국은 조용히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고 해외 판매로 수익을 끌어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결론을 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예상 가격이 뜬 것만 봐도 이미 소렌토랑 비슷하거나 비슷한 옵션으로 따져보면 더 비싸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이건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라서 어차피 그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고 간다 해도 많이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선례대로라면 그랑콜리오스는 한국 시장에선 국산차고 유럽 시장 입장에선 수입차입니다. 아르카나가 그래서 국내 가격이 유럽 가격보다 저렴한 거잖아요. 즉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어차피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더 비싸게 차를 팔 수 있고 이건 회사 입장에선 이득입니다. 이러니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미 발생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한국 판매 시장에 열과 성을 다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조치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꾸 왜 소렌토보다 저렴한데 뭐라 그러냐 하기도 하던데 너무 웃긴 건 왜 소렌토는 풀옵션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랑콜리오스는 깡통으로 비교하나요? 소렌토도 웬만한 건 다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는 걸 왜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중간 트림과 중간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랑콜리오스의 사용과 비슷하게 맞춰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그랑콜리오스와 소렌토의 가격이 비슷하단 건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렌토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지리차랑 협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그랑콜리오스의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하게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렌토랑 산타페를 꾸역꾸역 풀옵션 기준으로 맞춰두고 그랑콜리오스가 저렴하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고요?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많이 팔린 차가 소렌토인데 애초에 가격 경쟁력이 없었다면 이 차가 국내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GM의 사례를 복귀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군산 공장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우 자동차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국 GM을 국내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차일 뿐이지 국내 브랜드 차는 아니잖아요. GM은 군산 공장 폐쇄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GM은 전 세계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잖아요. 2014년에는 호주 시장에서 철수했고 2017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였고 그 당시 한국 공장 일부 폐쇄도 그 일환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결정은 왜 나왔냐? 2008년 금융위기 때 GM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기업 중 하나였고 회생 과정에 들어가면서 경영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요. 이러니까 철저히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해외 법인은 아예 폐쇄해버리는 전략을 가져갔던 거죠. 이 당시 한국 GM도 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누적 적자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였나요? 순수 국내 자본 기업과 외국 자본 유치 기업의 차이점이죠. 국내 기업은 만약 수익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부러 내수 사업을 망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애초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GM은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핵심 기업 전략이 뭐냐? 전 세계 현지 공장들이 그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미국 GM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서 경영진의 연봉을 올리는 게 목표란 거죠. 즉 한국 GM이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사 이익 내지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GM의 사례를 르노그룹과 르노코리아에 그대로 대입시켜보면 비록 그 당시의 상황이나 현상 자체는 현재와 다르긴 하지만 르노도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나 르노코리아의 태도가 왜 이러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 소비자들이 이 차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르노코리아를 안쓰럽게 봐줘야 할까요? 물론 우리 지역 경제에 타격이 가고 그
사퇴와는 상관없이 이 회사에 평생을 헌신했고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선 그 여직원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선택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당 직원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동이다. 다만 르노코리아에 쏟아지고 있는 거친 의견들은 우려스럽다.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마치 르노코리아 전체의 기업 문화인 듯 싸잡아 비난하는 의견은 다소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회사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이 지나치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의견에 좀 반대인 게 이런 이슈 자체를 만든 건 당사자인 여직원과 그 영상을 제작하고 검수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 엮여있는 팀과 그 팀에 속해있는 직원들이고요. 그 다음 회사 전체 문화가 그런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르노코리아입니다.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오해가 아니란 거죠. 왜? 확실한 조치를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프랑스 언론이 한국이 성별 전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저출산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르노 차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스스로 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겠다는 소비자들은 무슨 죄죠? 그리고 그 사태를 배제해놓고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건지도 모를 차인데 왜 소비자들의 선택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줘도 현대차한테 돈 받았다, 그리고 처참한 숫자를 보고도 차만 좋으면 무조건 산다, 대박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에 대해선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선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 얘기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선 기자들이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논평이나 비평, 해설을 역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 주장을 근거와 함께 펼칠 수 있고 그런 일환으로 저 또한 그러한 기사나 현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설명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에서 그 뒤로 공식 입장이나 절차가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오해와 소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해설이 더 이상 부정적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방지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르노코리아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확실한 조치와 사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많이 늦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할 건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